용의 발톱이 부러진다. 5개의 머리가 제각 방향을 바라본다. 2024년 늦은 밤 베이징 자금성 담장 앞에서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 중국을 버렸습니다. 천벌이 내립니다. 그의 이름은 진명자. 불과 22살의 청년이 입에서 쏟아낸 말은 단순한 망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중국 내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균열들이 시작됩니다. 신장 위구르에 격화된 충돌, 티베트의 집단 시위, 내몽골, 언어 정책 반발, 그리고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른 만주 독립론. 이 모든 움직임의 시작점에는 단 하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가장 극적인 순간을 목격하려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2025년 여름 진명자는 중국 정부의 감시를 피해 한국으로 망명합니다. 그가 가지고 나온 것은 단 하나, 종이에 적힌 5개의 이름과 하나의 날짜, 2026년 병오년. 그리고 그 종이 한가운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용은 5조각으로 찢어진다. 그리고 호랑이가 일어선다. 지금부터 우리는 진명자가 본 중국의 미래, 그리고 그 분열 속에서 찾아올 대한민국의 기회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임명자, 진명자가 남긴 예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 일어날 거대한 변화를 수년 전부터 정확히 예측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모두 중국 정부가 삭제하기 전 인터넷에 남아 있었습니다. 2022년 그는 중국의 한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의 붉은 깃발 아래 5개의 별이 있지만 실제로는 5개의 심장이 따로 뛴다. 언젠가 이 심장들은 각자의 몸을 원할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그저 정치적 은유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신장 위구르에서 대규모 충돌이 발생했고 수천 명이 구금됩니다. 진명자가 묘사한 분열의 징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이 알려진 직후 그의 이름은 중국 안팎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현대의 추배도를 쓰는 젊은 예언자라 부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중국 정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즉각 감시 대상이 되었고 그의 모든 글은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 그는 또다시 경고합니다. 티베트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초원의 말들이 남쪽을 향해 달릴 것이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티베트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내몽골에서는 언어 정책을 둘러싼 격렬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 사건들의 시기까지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민족의 불씨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심지어 그는 경제 붕괴마저도 예고했습니다. 종이 재산이 사라진다. 종이 위에 쌓아 올린 성은 한순간에 무너진다. 이 말이 나온 지 6개월 후 중국 부동산 시장은 역사상 최악의 붕괴를 맞이했고 수십 개의 대형 건설사가 도산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한 속도였습니다. 진명자는 마치 시간을 앞서 보는 듯 말했습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진 실타래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풀어내는 속도가 다를 뿐입니다. 중국 정부는 그를 위험 인물로 분류했고 그의 거처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예언을 남겼습니다.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다음은 분열입니다. 하나가 5이 되고 5은 각자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지도 위에 그는 분명히 5개의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중국이 정말 분열되는가?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천명입니다. 거짓된 통합은 진실된 분열보다 더 큰 고통을 낳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언은 항상 현실로 증명됩니다. 소문으로 치부하긴 너무도 정밀하고 우연이라 넘기긴 너무도 반복됩니다. 그는 지금도 예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입을 연 곳은 바로 대한민국 서울이었습니다. 5개의 조각이 흩어질 때 호랑이는 북쪽을 향해 울부짖는다. 잃어버린 땅이 돌아오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진명자는 서울 광화문 앞에서 이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2026년 동북아시아 질서를 뒤흔들 암호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왜 5조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는 그것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첫 번째 조각은 서쪽 끝에서 떨어져 나가고
두 번째는 서남 쪽에서 스스로 문을 닫으며, 세 번째는 북쪽 초원에서 말발굽 소리를 내고, 네 번째는 동북에서 옛 기억을 되살리며, 마지막 하나는 중심에 남아 모든 것을 잃는다. 지정학 전문가들은 이 말을 5개의 지역으로 해석합니다. 첫째,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독립. 둘째, 티베트의 분리. 셋째, 내몽골의 자치권 강화 혹은 독립. 넷째, 만주 지역의 정체성 회복. 다섯째, 한족 중심의 본토 중국. 진명자는 이들이 서로 전쟁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분리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한 제국이 폭력이 아닌 내부 모순을 통해 붕괴한다는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소련도 그렇게 무너졌고 유고슬라비아도 그렇게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또 하나의 말, 5조각이 흩어질 때 호랑이는 일어선다. 호랑이는 한국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진명자는 중국의 분열이 한국에게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이어 말합니다. 호랑이는 오랫동안 작은 땅에 갇혀 있었으나 용이 쓰러지면 북쪽 문이 열립니다. 그때 호랑이는 잃어버린 옛 영토를 되찾고 다시 큰 산맥의 주인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한국의 지정학적 위상 변화, 그리고 만주와 한반도의 역사적 연결 회복을 뜻하는 말로 해석됩니다. 그는 이어 말합니다. 용이 약해지면 독수리는 날개를 접고 곰은 발톱을 숨깁니다. 그 사이에서 호랑이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중국의 분열 과정에서 직접 개입하지 못하고 한국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예언이 서울 광화문에서 나왔다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광화문은 조선 왕조의 정문이자 한국의 상징적 중심, 그곳에서 호랑이가 일어선다고 한 이유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한국이 다시 동북아시아의 중심이 될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단서를 남깁니다. 붉은 깃발이 내려지고 5개의 새로운 깃발이 올라간다. 그 사이에서 태극기가 가장 높이 펄럭인다. 사람들은 이 말에 전율했습니다. 중국의 붕괴와 한국의 부상이 동시에 예고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6년은 단순한 한 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명자는 이 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오년 붉은 말에 말은 달리고 용은 쓰러집니다. 그렇다면 이 분열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그 징조는 무엇일까요? 진명자가 남긴 마지막 흔적, 그건 누군가에게 전달되기 위해 그려진 중국의 해체 지도였습니다. 언뜻 보기엔 아무렇게나 그어진 선, 하지만 그 경계선은 역사적 민족 분포를 따라 정확하게 5개의 영역을 형성했고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족의 영역만이 남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지도가 1990년대 중국 붕괴론자들이 예측한 분열 지도와 거의 일치했다는 점입니다. 신장에서 파미르곤까지, 티베트에서 히말라야까지, 내몽골에서 고비 사막까지, 만주에서 백두산까지를 잇는 선, 이 선들은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한족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민족들의 경계였습니다. 진명자는 이 경계선이 언제까지고 인위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 붕괴 때문입니다. 그는 지도의 동부 해안 지역을 검은색으로 칠하며 부는 사라졌다고 썼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중국의 경제 성장은 둔화되었고 부동산 버블이 터지며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통합의 당근도 사라집니다. 소수민족들은 더 이상 중국에 남아있을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진명자는 배가 고프면 형제도 적이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가장 기이한 지점은 만주입니다. 그가 지도에 남긴 별표는 길림성, 요령성, 흥룡, 강성 세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을 잠든 용의 땅이라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역사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2026년 새로운 깃발이 올라온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독립국가의 탄생을 의미하는지 자치정부의 수립을 말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별표 위에는 작게 2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회귀와 연결. 이 두 단어는 만주가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한반도와의 관계 회복을 암시합니다. 과거 고구려 발해가 지배했던 땅 조선시대에도 조선인들이 살던 간도, 그 땅이 중국의 붕괴와 함께 다시 역사의 무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진명자는 만주는 한족의 땅이 아니다, 그들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지도의 중심부에 기묘한 상징을 그렸습니다.
5개의 별이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굵기의 오성홍기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그는 이 상징이 중국의 종말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별들이 흩어지는 방향은 각각 서쪽, 남서쪽, 북쪽, 동북쪽이었습니다. 정확히 5개 지역의 분리 방향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별들 사이에 작은 호랑이 한 마리를 그렸습니다. 진명자는 이것을 기회의 호랑이라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 분열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도의 가장 하단 남중국해에 큰 물음표를 그렸습니다. 그 안에 적힌 글자는 전쟁, 이는 중국이 분열 직전 마지막 몸부림으로 대만 침공을 시도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는 용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불을 뿜는다고 남겼습니다. 최근 군사 전략가들은 중국이 국내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명자는 그것을 예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실패로 끝날 때 중국의 분열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지도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위에 한반도의 미래를 그려 넣어야만 비로소 마지막 형태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진명자는 중국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제국의 붕괴는 외부의 침략으로 시작되었지만은 이 거대한 제국의 붕괴는 내부의 거짓에서 시작됩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구호는 사실 5개의 서로 다른 정체성을 억압한 결과였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중국의 소수민족들은 여전히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한다. 진실은 언젠가 터져나온다. 억압과 통제로 유지된 통합은 경제가 무너지는 순간 무너집니다. 소련이 그랬고 유고슬라비아가 그랬습니다. 이제 중국이 그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양의 타노스님도 중국을 두고 여러 민족 간의 갈등이 격화되어 중국이 여러 나라로 분열된다고 예언했습니다. 중국의 허운 대사조차도 제자들에게 중국을 떠나라고 경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내 소수민족 인구는 1억이 넘으며 그들 대부분은 강제 동화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진명자는 5개의 민족, 5개의 언어, 5개의 꿈이라는 문장을 남겼습니다. 위구르인은 이슬람 국가를 꿈꾸고 티베트인은 달라이라마의 귀환을 바라며 몽골인은 초원의 자유를 원하고 만주의 후예들은 역사적 정체성을 되찾고자 합니다. 이 5개의 꿈은 하나의 붉은 깃발 아래 억눌려 있지만 그 깃발이 내려오는 순간 폭발합니다. 예언과 현실은 기묘하게 겹칩니다. 신장에서는 이미 수용소가 있고 티베트에서는 분신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명자, 진명자는 이를 두고 불신은 이미 타오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멈추면 중국 공산당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돈이 아닌 정체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파괴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명자는 영혼 쓰러지지만 그 자리에 5개의 새로운 나라가 평화롭게 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평화는 전쟁 없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소련처럼 총 한 방 없이 해체될 가능성, 폭력이 아닌 합의로 각자의 길을 가는 미래, 5개의 나라가 형제처럼 나란히 서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가 온다. 이 말은 더 이상 거대한 제국이 아닌 평등한 관계 속에서 공존하는 미래를 제시합니다. 그는 늘 중국과 한국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용이 쓰러지면 호랑이는 일어선다. 이것은 하늘이 정한 순서다. 중국의 약화는 곧 한국의 강화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수천 년간 중국이 강하면 한국은 약했고 중국이 약하면 한국은 강했습니다. 역사는 이를 증명합니다. 고려 말 원나라가 약해지자 조선이 건국되었고 명나라가 무너질 때 조선은 북벌론을 외쳤으며 청나라가 쇠퇴할 때 조선은 개화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중국이 문화혁명으로 혼란스러웠을 때 한국은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해와 달이 아니라 시소라 불렀습니다.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쪽이 올라가는 관계. 중국이 흔들리는 반면 한국은 기술, 문화, 외교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역사상 최고조의 소프트 파워를 누리고 있습니다. 진명자는 또 다른 문장을 남겼습니다. 호랑이는 작지만 용보다 빠르다.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기술 혁신, 문화 창조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상황을 역전의 시대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오랫동안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지배했지만 이제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앞서갑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하늘에서 지켜본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두 나라의 변화를 관찰하며 적절한 순간에 개입하는 존재입니다. 중국이 분열된다면 미국은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거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랑이는 언제나 산을 오른다. 그러나 어느 날 호랑이가 정상에 서면 용은 자신이 계곡에 있음을 깨닫는다. 즉 한국의 미래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웃의 붕괴가 더해져 극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이 쓰러지면 호랑이는 달린다. 그러나 호랑이가 멈추면 기회도 사라진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앞으로 무너질 것은 용일까요? 아니면 일어설 것은 호랑이일까요? 한편 진명자는 2026년 여름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는 말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대변역은 항상 여름에 시작되었습니다. 천안문 사건도 문화혁명도 모두 여름이었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혁명의 계절, 그 열기가 중국 전역을 뒤덮을 때 분열은 시작됩니다. 중국의 분열은 지난 수천 년간 한국이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상황입니다. 만약 중국이 정말 분열된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주는 어떻게 될까요? 북한의 통일은? 이 모든 질문들이 2026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제기될 것입니다. 이 역사적 전환점 앞에서 우리는 과연 준비된 호랑이가 될 수 있을까요? 1400년 전 당나라 시대에 쓰인 예언서 추배도, 이 책은 중국에서 일어날 예언을 담고 있는데 남은 5개의 예언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의 분열과 한국의 부상을 암시합니다. 추배도 제56상은 기술전쟁과 경제전쟁을 묘사하고 제57상에는 삼척동자가 강대국들을 복종시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삼척동자는 작지만 강한 나라, 즉 한국을 상징합니다. 영토는 작지만 반도체, 배터리, 문화 콘텐츠로 세계를 주도하는 한국이 큰 나라들을 이끄는 시대를 14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제58상은 여러 나라들이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어 평화가 오는 미래, 즉 완전한 분열 후 평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그립니다. 한국의 타너 스님 역시 비슷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중국은 여러 민족 간의 갈등이 격화되어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된다. 그 혼란 속에서 한국은 만주 일부를 회복하고 강대국으로 도약한다. 타너 스님은 2044년까지 60년간 거대한 변화가 온다고 했고 2026년은 그 60년 주기의 한가운데입니다. 허운 대사도 제자들에게 중국을 떠나라고 경고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언은 미래를 정하지 않습니다. 예언은 가능성을 보여줄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가능성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역사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를 줍니다. 고구려는 준비되어 있었기에 만주를 지배했고 조선은 준비되지 않았기에 만주를 잃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진명자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랑이여 잠에서 깨어나라. 용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린다. 북쪽 문이 열리고 있다. 달려갈 준비를 하라. 그는 더 이상 예언하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그 해 여름, 정말 중국에서 무언가 시작될까요? 동북아시아는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큰 나라들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명자의 예언을 믿습니까? 2026년 여름, 만약 중국에서 정말 무언가가 시작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역사는 준비된 자만 기억합니다.